정말 깜짝 놀랄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CNN 속보가 전 세계에 타전됩니다. 사막의 거대한 그린존 출현. 사우디 왕세자, 한국 기술의 천문학적 투자 명령. 리야드 국회의사당 청문회장. 제 이름은 아흐메드 알살림. MIT 환경공학과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30살 청년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소개만으로는 제 여정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사실 저는 12살 때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농장에서 대추야자 사이를 뛰어다니며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저는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관계 시스템을 분해해 살펴보곤 했죠. 16살에는 독학으로 간이 물역과 시스템을 만들어 지역과학 경진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내가 우리 가문의 미래다. 할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MIT에 입학한 후에도 방학 때마다 농장으로 돌아와 최신 기술과 이론을 적용해보는 실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수님들은 제가 과제보다 고향 농장 문제 해결에 더 몰두하는 모습에 혀를 찼지만 그것이 제 열정이었습니다. 석사 논문을 쓰면서 밤을 새워가며 사막 식생에 적합한 수분 관리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하버드에서 주최한 지속가능 기술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30살의 나이가 어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저는 18년 동안 오직 한 가지 목표만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사막을 푸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사명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의장이 물었습니다. 제 뒤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됩니다. 모래바다 한가운데 푸른 섬처럼 떠 있는 거대 농장. 불과 1년 전까지 불모지였던 곳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처음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왕실이 지금은 한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일까요? 사막을 푸르게 만든 기적. 이제부터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저희 가족은 3대째 대추야자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농장이었죠. 회상 속에서 저는 다시 그날의 농장을 걷고 있습니다. 50도가 넘는 폭염이 대지를 달구고 발 아래 모래는 뜨거운 석탄처럼 느껴졌습니다. 농장 구석구석을 돌며 대추야자 나무들을 확인했죠. 잎사귀는 누렇게 변색되고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관계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야 해요.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농장 사무실로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칼리드 알살림, 제 아버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아흐메드, 우물이 말라가고 있다. 지하 수위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아버지의 체념한 목소리가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그냥 포기할 순 없어요. 다른 관계 방법이 있을 거예요. 현대 기술을 도입하면. 전통 농법이 최고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방식으로 수백 년간 이 땅을 일궜어. 내가 서양에서 배운 이론들이 우리 사막을 이길 수는 없어.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셰이크 파이살이 들어왔습니다. 사우디 최대 식량 수입 기업의 CEO인 파이살은 항상 부드러운 미소를 짓지만 그 눈빛은 언제나 차가웠죠. 알 살림 가족 안녕하십니까?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폭염으로 많은 농장이 타격을 입었더군요. 파이살이 창문 너머 메마른 농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사우디에서 농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수입업자들에게 맡기세요. 해외에서 더 싼 가격에 더 품질 좋은 농산물을 들여올 수 있으니까요.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아니요, 셰이크 파이살.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땅은 우리 가족의 역사예요. 열정은 좋지만 현실을 보세요. 아흐메드 박사. 파이살이 조롱하듯 웃었습니다. 박사학위가 사막을 푸르게 만들진 못할 겁니다. 파이살이 떠난 후 저는 농장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무너져가는 대추야자들 사이를 걸으며 눈물을 참았죠. 3대에 걸친 우리 가족의 자부심이 모래바람에 사라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필사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헤맸습니다. 논문들, 연구자료들, 세계 각국의 사막 농업 사례. 그러나 어느 것도 우리 상황에 맞는 확실한 답을 주지 못했죠. 포기하면 안 돼.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때 제 이메일에 한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두바이 국제환경포럼, 사막 지역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혁신 기술.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제 가슴속에 피어올랐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운명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두바이 환경포럼의 발표자로 참석한 날, 저는 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막 지역 식생 복원을 위한 지하수 관리 전략이라는 주제였죠.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을 뿐이죠. 결국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막 농업의 미래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제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현실이니까요.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전시장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국가관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눈길을 끄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나친 한국관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죠. 대형 컨테이너 안에서 푸른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들어가 보니 컨테이너 내부는 온통 초록색 채소들로 가득했습니다. 벽면을 따라 수직으로 자라는 상추, 바질, 심지어 토마토까지. 사막 한가운데서 이런 풍경을 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와, 놀라셨나요? 밝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한 남자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명찰에는 박지훈, 그린클라우드 CTO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실제로 자라는 건가요? 제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저희 스마트팜 시스템은 완전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온도, 습도, 조도, 영양분 공급까지 AI가 모두 제어해요. 박지훈이 잠시 멈추더니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반 농법보다 물을 98% 절약한다는 거죠. 98%라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정확히 98.2%예요. 박지훈이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일반 관계 시스템은 대부분의 물이 증발하거나 땅으로 스며들어 버리지만 우리 시스템은 식물이 필요한 만큼만 정확히 공급하고 나머지는 재활용합니다. 저도 모르게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더 큰 규모로 예를 들어 대추야자 농장 같은 곳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박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죠. 스케일업만 하면 됩니다. 식물마다 알고리즘을 조정해야 하지만 기본 원리는 같아요. 근데 혹시 대추야자 농장 관계자신가요? 저는 제 명함을 건넸습니다. 알살림 농장. 사우디에서 가장 오래된 대추야자 농장 중 하나 아닌가요? 와, 이런 인연이. 그날 저녁 저희는 포럼 리셉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박지훈은 끊임없이 한국의 농업기술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설명, 때로는 과장된 제스처, 유머 섞인 표현들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호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아흐메드 박사님, 직접 한국에 오셔서 저희 시스템을 보시면 어떨까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100배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을까? 그러나 농장의 미래를 위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네, 꼭 가보고 싶네요. 아버지와 기술팀도 함께요. 박지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완벽해요.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며 이 우연한 만남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막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아버지와 함께 호텔 창문으로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빽빽이 들어선 고층 빌딩들, 곳곳에 푸른 공원들, 그리고 한강을 따라 펼쳐진 자전거 도로까지. 우리 둘 다 침묵 속에 서울의 풍경을 담아냈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전쟁으로 폐허였다고 하더군.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막보다 더 황폐했을지도 모르지. 그 말에 숨겨진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아버지도 변화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걸까요? 오늘은 먼저 롯데타워부터 방문하실 겁니다. 서울의 전경을 보시면 저희가 준비한 스마트시티 투어가 더 이해하기 쉬울 테니까요. 롯데타워 123층 라운지에서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는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집채만 한 지도 위에서 윤소연이 서울의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짧게 자른 단정한 머리, 지적인 느낌의 안경 너머로 빛나는 날카로운 눈빛. 그러나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그녀가 기술을 설명할 때 갑자기 환해지는 미소였습니다. 윤소연이 갑자기 제 시선을 알아차리고 제게 물었습니다. 무슨 질문 있으세요? 당황한 저는 급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한국의 여성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전문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어서요. 사우디에는 여성 엔지니어가 많지 않나요? 그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전통적인 분야라서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한국도 얼마 전까지는 비슷했으니까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언제나 가능하죠. 그 순간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기술 협력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관리 시스템, 에너지 그리드, 대중교통, 쓰레기 처리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로 연결되어 최적화되고 있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사막에도 적용 가능한가? 물론입니다. 박지훈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환경이 다르니 알고리즘을 조정해야 하지만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어서 저희는 송파구에 위치한 스마트시티 체험관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처음으로 진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물 재활용 시스템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죠. 이게 정말 가능하다면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점심 식사 중 윤소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우디에서는 환경공학자로 일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전통이 강한 산업에서는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리죠. 윤소연 씨는 어떻게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윤소연의 눈빛이 잠시 멀어졌습니다. 어릴 적 제가 살던 마을이 심한 가뭄으로 피해를 입었어요. 2달 동안 제대로 된 물 공급이 없었죠. 그때 저는 10살이었는데 학교 수업 대신 매일 3시간씩 물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12살 때 우리 지역에 심한 가뭄이 들었고 농장에 많은 나무들이 죽었죠. 할아버지가 매일 밤 하늘을 보며 기도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서로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서 자랐지만 같은 상처와 꿈을 공유하고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윤소연이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저에게는 단순한 기술 개발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저도요, 제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이건 그냥 사업이 아니라 사명 같은 거예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와 박지훈이 대화에 합류하기 전까지 그 짧은 순간 동안 언어를 넘어선 깊은 교감이 오갔습니다. 오후에는 마곡 스마트시티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인공지능 교통 시스템, 에너지 자급자족 건물들, 그리고 물 재활용 시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빗물을 모아 지하수로 다시 돌려보내는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하 수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건가? 아버지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윤소연이 설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해수 담수화 기술과 결합하면 사막 지역에서도 지속 가능한 수자원 확보가 가능합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오랜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아흐메드,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겠구나.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완고한 태도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방에서 저는 박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그린클라우드 방문이 정말 기대됩니다. 우리 농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자세히 보고 싶어요. 박지훈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일이면 아버님도 완전히 마음을 바꾸실 겁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사막도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내일은 어떤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까? 설렘과 긴장감으로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그린 클라우드 본사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입구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수직 정원, 투명한 파이프를 따라 순환하는 물, 그리고 벽면에 대형 스크린에 표시되는 실시간 데이터들. 모든 것이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합니다. 박지훈이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실험실, AI 연구센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테스트베드까지요. 첫 번째로 방문한 AI 온실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천장에 설치된 수백 개의 센서가 식물 하나하나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로봇팔이 필요한 위치에 정확히 물과 영양분을 공급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예측 알고리즘입니다. 윤소연이 설명했습니다. 식물이 물을 필요로 하기 전에 미리 파악해서 공급하죠. 과잉 공급도 부족함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궁금해했습니다. 이런 정밀한 시스템이 대규모 농장에서도 작동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쪽에서 테스트 중인 내용입니다. 윤소연이 저희를 다음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대형 컨테이너 팜 구역에 들어서자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사막 환경을 그대로 재현해 놓고 그 안에서 다양한 작물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어린 대추야자 나무였습니다. 이건 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네, 당신의 농장에서 가져온 품종입니다. 박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바이에서 만난 후 저희가 조금 연구를 시작했거든요. 대추야자 옆에 설치된 화면에는 각종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물 사용량, 성장률, 당도 예측치까지. 모든 것이 수치화되어 있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철학은 한 방울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윤소연이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였기 때문에 절약과 재활용이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물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최소 3번은 순환시켜 사용하죠. 그 말에 아버지가 깊이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사우디에서도 물은 가장 귀중한 자원이니까요. 수직 농장 구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박지훈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실제 농장 운영은 어떠세요? 이론과 실제 사이에는 항상 차이가 있잖아요. 맞아요. 박사 학위가 있어도 실전에서는 늘 새로운 문제가 생기죠. 특히 우리처럼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해온 농장에서는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경험이 많은 분들과 협업하는 겁니다. 박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이론가와 실무자가 함께할 때 진정한 혁신이 탄생하니까요. 점심 식사는 그린 클라우드의 옥상 정원에서 했습니다. 그곳에서 자란 채소들로 만든 샐러드를 먹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기술을 우리 농장에 도입해야 한다고요. 박지훈 씨, 윤소연 씨.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농장에 맞는 사막 버전 스마트팜을 개발하는 공동 R&D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박지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확히 그 제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던 것 같구나, 아흐메드. 시도해볼 가치가 있어. 그날 오후 저희는 계약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린 클라우드의 기술과 알살림 농장의 경험을 결합하여 사막형 스마트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첫 파일럿 시설은 우리 농장 한편에 설치하기로 했죠.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박지훈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사막에 가서 삼겹살 구워 먹을 일만 남았네요. 모두가 웃었지만 저는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막의 혹독한 환경에서 이 기술이 제대로 작동할까? 무엇보다 셰이크 파이살 같은 사람들의 방해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창문으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푸르른 사막, 번영하는 농장,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꿈을요. 리야드로 돌아온 지 2주 만에 우리 농장 한켠에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이 설치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진과 장비들, 그리고 우리 농장의 직원들이 함께 밤낮으로 작업한 결과였죠. 설치 마지막 날, 박지훈과 윤소연도 리야드에 도착했습니다. 와, 정말 덥네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박지훈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삼겹살이 구워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사막을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 농장은 더 더울 테니까요. 첫날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시스템 점검, 소프트웨어 세팅, 초기 데이터 수집까지. 우리는 테스트용 대추야자 묘목 100그루를 컨테이너 안에 심었습니다. 농장 직원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정말 일반 농법보다 물을 98% 절약한다는 거예요? 한 노련한 농부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소연이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이 센서들이 식물 각각의 수분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필요한 양만 정확히 공급하죠. 그리고 증발된 수분도 다시 모아 재활용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둘째 날 오후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외부 온도가 52도까지 올라가면서 태양광 패널이 과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알람이 울리고 시스템 에러 메시지가 화면에 가득했죠. 이건 예상 못했는데. 박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울에서 테스트할 때는 이런 고온 상황을 완벽히 시뮬레이션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실망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역시 사막은 사막이군. 한국 기술로는 역부족인가 보네. 그 말에 제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윤소연이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밤에 시스템을 수정하겠습니다. 사막의 온도 변화폭을 고려해 알고리즘을 재조정할 거예요. 내일 아침까지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희 셋은 컨테이너 안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박지훈은 코딩을, 윤소연은 하드웨어 조정을, 저는 데이터 분석을 맡았죠. 밤 공기가 서늘해지면서 시스템도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됐어요. 새벽 4시 박지훈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알고리즘이 온도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정했어요. 내일 같은 상황이 와도 문제 없을 겁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가 잠시 휴식을 취하는 사이 누군가가 시설에 침입했던 것입니다. 오전 점검을 위해 컨테이너에 들어갔을 때 저는 즉시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필터가 손상됐어요. 누군가 고의로 훼손한 것 같아요. CCTV를 확인했지만 그 시간대 영상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범인을 특정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셰이크 파이살의 소행임을 알았습니다. 수입 구조가 깨질까 두려워하는 그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망가진 필터를 교체하는데 최소 3일은 걸릴 거예요. 윤소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묘목들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상경보가 울렸습니다. 모래폭풍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필터가 손상된 상태에서 모래폭풍이 치면 모든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를 봉쇄해야 해요. 저는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기상센터에 추가 경보가 울렸습니다. 지난 30년간 최악의 모래폭풍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풍속 120km, 지속시간 48시간 이상 예상. 일반 건물도 피해를 입을 정도의 폭풍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봉쇄로는 안 돼요. 윤소연이 태블릿을 보며 말했습니다. 필터 없이 48시간은 식물들이 질식할 거예요. 박지훈이 초조하게 주변을 살피다 말했습니다. 비상전원은 최대 24시간밖에 버티지 못해요. 그 이후엔 모든 시스템이 다운됩니다. 모두의 얼굴에 절망감이 드리웠습니다. 3개월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역시 사막은 인간의 기술을 이기는군. 그 말에 갑자기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사막이. 그래, 사막이 답이다. 모두가 의아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막 생물들은 어떻게 모래폭풍을 견디나요? 그들은 숨을 참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별한 호흡 방식을 갖고 있죠. 우리도 컨테이너를 완전히 밀폐하는 게 아니라 숨 쉬게 해야 합니다. 밤새 우리는 급조한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농장에 있던 낙타털을 수집해 수제 필터를 만들었습니다. 낙타털은 자연적으로 모래 입자를 걸러내는 특성이 있었죠.
컨테이너 모서리에 작은 환기구를 만들고 그 앞에 낙타 털 필터를 여러 겹 설치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력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박지훈이 제안했습니다. 시스템을 완전히 가동하지 말고 식물의 생존에 필수적인 기능만 유지해요. 마치 동면 상태처럼요. 윤소연은 밤샘 작업으로 알고리즘을 수정했습니다. 폭풍 기간 동안 식물들을 생존 모드로 전환하는 코드였습니다. 물 공급은 최소화하되 산소 순환과 온도 관리만 유지하는 방식이었죠. 가장 큰 도전은 컨테이너 외부의 태양광 패널이었습니다. 모래 폭풍이 치면 완전히 망가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모래 폭풍이 오면 낙타를 서로 원형으로 세워 보호했다. 약한 것을 가운데 두고 그 지혜를 따라 우리는 파이프와 천으로 태양광 패널 주위에 임시 방풍벽을 세웠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직접적인 타격은 막아줄 수 있었습니다. 모래 폭풍이 시작되고 우리는 컨테이너 안에서 48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전기를 아끼기 위해 모든 불필요한 장비를 끄고 손전등 하나로 어둠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물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화면만이 푸른빛을 발산했죠. 밤이 깊어지자 박지훈과 아버지는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고 저와 윤소연은 첫 번째 교대로 시스템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어두운 컨테이너 안에서 모니터 불빛만이 우리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무서워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윤소연이 살짝 웃었습니다. 모래 폭풍이요? 아니면 모든 것이 실패할 가능성이요? 둘 다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두렵긴 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해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좋은 동료들과 함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에 따뜻한 감정이 가슴에 번졌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차분함과 용기가 놀라웠습니다. 윤소연 씨,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이 모든 게 끝나면 한국에 다시 방문하고 싶어요. 업무적인 목적이 아니라 진짜 한국을 보고 싶어요. 혹시 그때 가이드가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푸른 모니터 불빛 아래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모니터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기꺼이요.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위기의 순간 우리는 말없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36시간째 배터리는 5%로 떨어졌고 시스템은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박지훈이 자신의 노트북 배터리를 분해해 메인 시스템에 연결했습니다. 위험한 시도였지만 몇 시간이라도 더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승부수예요. 박지훈이 땀에 젖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45시간째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완전한 어둠과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단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물들이 살아있을지,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48시간 후 폭풍은 마침내 잦아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컨테이너 문을 열었을 때 우리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기 힘들었습니다. 대추야자 묘목들은 살아있었습니다. 몇몇은 조금 시들어 있었지만 대다수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몇몇 묘목은 오히려 새로운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죠. 윤소연이 자부심 있게 말했습니다. 극한 상황이 오히려 식물들의 생존 본능을 자극한 것 같아요. 마치 사막 식물들이 가뭄 후에 더 강하게 자라는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요. 어떤 위기도 인간의 창의력과 자연의 회복력이 결합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사막을 푸르게 만들 준비가 됐어요. 제가 선언했습니다. 박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아흐메드.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파일럿 프로젝트 시작 3개월 후 우리는 첫 수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팜 시스템은 예상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대추야자 묘목들은 일반 농법보다 40% 빠르게 성장했고 물 사용량은 95% 이상 절감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결과에 우리는 첫 수확 시연회를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농업 관계자들, 정부 인사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이 순간을 지켜볼 거예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증명해야 할 게 많아요. 시연회 당일 농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현장에 온 언론사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켜보는 수천 명의 사람들. 제 심장은 너무 빨리 뛰어 목소리가 떨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우디 농업의 역사를 새로 쓰는 날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세계 최초의 스마트팜 기술로 재배된 사막 대추야자의 첫 수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윤소연, 박지훈, 그리고 아버지가 함께 첫 대추야자를 수확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실시간 댓글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대추야자는 일반 농법으로 재배된 것보다 당도가 15% 높고 크기도 20% 더 큽니다. 윤소연이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에서 물 사용량이 전통 농법의 단 5%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시식회가 진행되었고 참석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농업부 차관은 직접 맛을 본 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업 혁신이 아닙니다. 국가 식량 안보의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입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시청자 수는 50만 명을 넘었고 국내외 언론들은 앞다투어 사막의 기적이라는 헤드라인을 내보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사막을 푸르게 해시태그가 트렌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연회가 끝나고 몇 시간 후 왕실에서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전국 10개 거점에 스마트팜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우디의 농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셰이크 파이살은 우리의 성공에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죠. 언론의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스마트팜 기술이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계략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환경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었고 독립적인 연구기관의 검증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조사 과정에서 파이살의 불법 로비와 방해 공작이 드러났고 결국 그는 구속되었습니다. 파이살의 구속 소식이 전해진 날 아버지는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선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전통을 고수하며 살아왔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했고 새로운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아흐메드가 보여준 용기와 비전 덕분에 저는 변화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늘 저는 공식적으로 알살림 농장의 경영을 아흐메드에게 물려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그는 미래의 농업부 장관이 될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서로를 껴안는 사진은 다음 날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날 밤 농장의 테라스에서 박지훈, 윤소연, 아버지와 함께 차를 마시며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죽어가던 농장이 이제는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은 어떤 계획이에요? 박지훈이 물었습니다.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사막 전체를 푸르게 만들 거예요. 청문회장으로 돌아오니 모든 의원들과 기자들이 숨죽이며 제 이야기의 결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여정을 모두 들려드렸으니 이제 현재의 상황을 말할 차례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사우디 전역에는 15개의 순환형 스마트팜 클러스터가 운영 중입니다. 이 기술 덕분에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12%에서 27%로 상승했고 수입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제가 스크린을 가리키자 푸른 농장들의 항공 사진이 나타납니다. 사막 한가운데 피어난 녹색 섬들처럼 보이는 농장들.
거친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던 곳에 생명이 꽃피운 모습이 참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그 광경에 청중들은 다시 한번 감탄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사회적 변화입니다. 스마트팜 기술을 배우기 위한 청년 농업인과 창업자들이 급증했죠. 지난 6개월 동안 1,2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환경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낍니다. 한때는 꿈만 같았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시작했을 뿐이에요. 이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고 다른 작물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질의응답 시간. 회색머리에 노련한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물었습니다. 이 모든 성공이 한국 기술 덕분이라면 우리나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우디는 단순히 기술을 구매한 구매자에 불과한 건가요? 날카로운 질문에 청문회장이 조용해집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기고 천천히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댑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역설의 꽃입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반면 우리는 자원이 풍부하다고 생각해 혁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자원이 많아도 기술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는 것을요. 우리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더 발전시키는 파트너예요. 실제로 알살림 농장의 엔지니어들이 한국 팀과 함께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이 기술은 한국 것도 사우디 것도 아닌 인류의 기술이 되었어요. 청문회장의 진심 어린 박수가 울려 퍼집니다. 질문한 의원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저는 차를 타고 TED 강연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윤소연도 함께였습니다. 박지훈은 갑작스러운 화상회의 때문에 강연 준비를 마치고 나중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리야드의 풍경이 지나갑니다. 도시 외곽으로 갈수록 푸른 농장들이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고 그 광경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긴장되나요? 윤소연이 물었습니다. 네, 많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함께 무대에 선다는 게 큰 힘이 됩니다. 윤소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박지훈 씨는 왜 갑자기 화상회의가 생겼을까요? 원래 계획은 3명이 함께 이동하는 거였잖아요. 글쎄요. 제가 장난스럽게 눈썹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묘하게 저희 둘만 남게 되었네요. 윤소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묘하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차 안에 잠시 침묵이 흐르고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실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리야드에 머무는 동안 사막 별보기 투어를 가보는 건 어떨까 해서요. 사업적인 것 말고 그냥 데이트처럼요? 윤소연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윤소연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아요, 아흐메드. 별 보러 가요. 데이트처럼요. 그녀의 웃음소리가 차 안을 밝게 채웠고 저도 모르게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의 협력은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에 푸른 꽃이 피어나듯 우리 사이에도 무언가 아름다운 것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TED 강연장에 도착해서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저희의 강연 제목은 사막에 피운 기술의 꽃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될 이 강연에서 우리는 환경 문제, 식량 안보, 그리고 기술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준비하던 중 아까 전에 윤소연이 보여주었던 새로운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아까 차 안에서 보여주신 새로운 알고리즘 정말 놀라웠어요. 물 사용량을 2%더 줄일 수 있다니. 윤소연이 태블릿을 꺼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특히 대추야자 성장 단계별로 물 공급량을 미세 조정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 데이터도 강연에 포함시킬까요? 물론이죠. 우리의 다음 목표는 99% 절수니까요. 제가 열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박지훈이 들어왔습니다. 미안해요. 화상회의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강연 시작 전에 맞춰서 다행이네요. 그는 저희 둘을 번갈아 보더니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분위기가 좀 달라 보이네요. 뭔가 있었나요? 윤소연과 저는 서로를 흘끗 바라보았고 박지훈은 그 모습을 보고 더 넓게 웃었습니다. 이제 저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사막을 푸르게 만드는 꿈, 그 꿈은 이제 현실이 되었고 그 현실은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대로 나가기 전 윤소연이 제 넥타이를 살짝 고쳐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제 가슴에 닿았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대로 나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막에 물이 부족하다고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한 방울의 물도 낭비하지 않는 기술을 개발할 것인가? 우리는 후자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사막에 역설의 꽃을 피웠습니다. 아흐메드 박사님, 윤소연 박사님, 박지훈님, 무대에 오실 시간입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저는 윤소연의 손을 잡고 박지훈과 함께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강렬한 조명이 저희를 비추고 박수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집니다. 수천 개의 눈동자가 저희를 향하고 있습니다. 무대 중앙에 서서 객석을 바라보니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때는 변화를 거부하던 그가 이제는 가장 앞자리에서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우리 농장의 오래된 직원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이 여정의 일부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뙤약볕 아래 모래를 밟으며 첫 대추야자 나무를 심던 그분이 지금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놀라워하실까요? 3대에 걸친 우리 가족의 꿈이 한국에서 온 기술과 만나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이크 앞에 섭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만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담아 말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흐메드 알살림입니다. 잠시 감정이 북받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제 친구이자 동료인 윤소연 박사와 박지훈 엔지니어입니다. 윤소연과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힘을 얻어 제 목소리가 점점 확신에 차오릅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닌 인간의 의지와 자연의 한계가 만나 일어난 기적에 대해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 방울의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 이야기, 서로 다른 문화와 지식이 만나 새로운 희망을 피워낸 이야기. 스크린에 우리 농장의 첫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나란히 표시됩니다. 메마른 사막이 푸른 생명의 땅으로 변한 극적인 대비에 객석에서 탄성이 흘러나옵니다. 사막은 이제 더 이상 한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고 서로의 지혜를 존중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말이죠. 윤소연이 제 옆에서 자신의 파트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역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물 절약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고 사우디는 물이 부족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의 만남이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지훈이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미래를 향한 공동의 여정입니다. 세 사람의 손이 함께 들어 올려지고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쏟아집니다. 그 소리는 사막의 바람처럼 강렬하게 울려 퍼지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립니다. 푸른 사막의 꿈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